제가 그때 대표님께서 절차서 만들라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였어요. 이게 핵심이네 오늘이. 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진짜 직원한테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대로 해. 내 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제가 그 셀로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 우리 우프에서도 교육이 진행되지만 사람들이 버튼 눌러서 대량으로 그냥 똑같은 상품을 등록하려고만 하지 내 상품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내 상품을 하루에 3, 40개씩만 만들어 나가도 1000개 이상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싸게 파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사들은 남는 거 없고 공급사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욕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좀 다시 그려봤어요. 상품을 선정해요. 그쵸? 선정한 상품으로 상품 대장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가 가공을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가공을 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3, 4, 5, 6번이 상품을 가공하는 단계. 근데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도매사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등록하는데 아닙니다. 이 도매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카테고리는 누가 선택을 해요? 혹시 알아요? 공급사가 선택을 해요. 이분들은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카테고리로 공급사들이 선택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도매사들은 래핑을 진행하는 거예요. 도매사들이 상품 정보를 읽어보지 않아요. 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잘 파시는 분들은 카테고리를 다 재매칭해요. 전부 다. 어떻게 그 많은 걸 할까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상품명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제어를 잡는 거죠. 근데 이 주제어가 필요한 쇼핑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제어를 넣을 수 있는 쇼핑몰이 어디예요?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 태그 뭐 같은 말이에요. 어디? 방,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인터파크. 인터파크, 위메프. 그럼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곳에 키워드를 넣으면 이 키워드를 다시 제목에 또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마켓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점수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점수표에서 키워드 칸에 있는 걸 끌고 올라갈 때의 점수와 제목에 그 단어가 있을 때의 점수가 마켓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죠,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죠. 그쵸? 테스트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품을 제목에다가 그 키워드를 넣고 제목에 빼고 키워드 자리에 넣고 양쪽에 다 넣고 세 가지 케이스로 등록을 해보면 그 노출 순위를 보면 아, 이 마켓은 키워드 민감도가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안 해보시죠. 절대 안 해봐. 아, 미치겠어 제가. 그래서 제가 잘 파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한다니까요, 이거를. 하루 종일 그 2년 동안 시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분석을 하느냐고 시간을 쓰고 이거에 맞춰 상품 대장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상품명과 주제어를 만들고 이미지는 목록 이미지예요. 목록 이미지를 변경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록 이미지부터 변경을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가공이 필요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아니면 목록 이미지를 가공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괜히 노력 들어서 목록 이미지 작업을 하냐는 거지.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카테고리 잡고 상품명 잡고 주제어 잡고 마지막에 아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목록 이미지를 다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좀 주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아주 그 초벌 작업이라고 해요. 그냥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그냥 대량으로 업로드해서 그냥 캐시카우 그냥 매출만 뽑아 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상품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품 대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상품 등록을 합니다. 등록되면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또 판매 데이터 분석 작업들을 안 하세요. 자, 판매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 상품 플러스 내가 가공하지 않고 대량으로 밀어놓은 상품 중에 나는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됐지만 시장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즉 구매가 발생되는 상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재가공합니다. 아니면 내가 1차 가공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시 바꾸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일주일에 뭐 5개고 10개고 20개고 나가는 물량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그때부터 뭘 고민해? 사입을 할까? 만약 중국 제품이면 중국에서 들여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소싱하게 되면 도매사에서 받는 것보다 20에서 30%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 상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전체 상품 판매의 프로세스인데 요거대로 우리는 안 하고 어디에요? 상품 선정해서 상품 대장 만들어서 바로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고 끝. 돈을 벌려면 정말 매출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과정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상품 선정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펀앤에서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이죠. 먼저 공급사 등급을 가지고서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가 최우수, 우수, 뭐 일반 뭐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배송률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매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 베스트 상품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시즌 상품을 가지고 고를 수도 있고요. 마켓 베스트라고 하는 건 지마켓 베스트 뭐 이런 데들의 베스트 상품과 유사한 게 있는지를 찾아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전 시즌에 잘 팔렸던 상품 네이버에 보면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전년도에 어떤 상품들이 잘 팔렸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 그 시점에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검색됐는지들을 찾아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두 번째, 상품 대장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판매 정책 정하죠. 마진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진은 얼마를 할 거냐, 할인은 얼마 해줄 거냐, 고객 혜택 뭘 줄 거냐, 배송비를 그냥 2,500원 유료 배송으로 갈 거냐, 뭐 무료 배송으로 갈 거냐 등등등의 정책 정하고, 그다음 홍보 문구 뭐 이런 거 정하고, 그다음에 상품 선정하죠. 그 이전에 상품 선정했던 것들 카테고리, 가격, 배송 정책, 기간, 상품 코드 등을 가지고서 상품 선정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를 정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마진과 쿠폰과 부가비용과 마켓 수수료 등을 넣어서 판매가를 정하고 부가정보, 상품코드, 홍보문구, 말머리, 상단 홍보문구, 하단 배송 문구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머리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지, 상품명 앞에 홍보성 단어를 넣는 것. 그 기본적으로 마켓에선 하지 말라고 하나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낚이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 저희가 지금 추석 전에 찍고 있어요. 추석 전에 선물 세트를 올릴 때는 선물 세트 추석 선물이라고 하는 말머리를 넣어주면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마켓에선 좋아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마켓의 시스템과 고객의 감성. 근데 고객은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눌러본다.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단 홍보 문구, 하단 배송 문구.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배송 문구. 예, 그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요. 오늘 이야기할 게 요 밑에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검수하고 1차 가공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상품 대장을 가공할 때 사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마켓 카테고리 코드표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카테고리, 정확한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 카테고리 표는 어디서 입수하냐? 이셀러스나 각 오픈마켓에서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토 같은 데서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받은 거를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가공해? 카테고리 매칭 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내 기준 마켓을 항상 정해요. 나는 옥션을 기준 마켓으로 하겠다. 지마켓을 기준 마켓으로 하겠다.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 마켓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기준 마켓에 제가 좋아하는 보온병이 있으면 기준 마켓은 옥션이라고 잡읍시다. 옥션의 보온병이면 지마켓의 보온병, 11번가의 보온병, 스마트 스토어의 보온병의 상품 코드와 카테고리를 쫙 다 미리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상품이 보온병이면 그걸 딱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지. 그리고 요 금지어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금지어 리스트. 경찰서 안 가려면, 내용 증명 안 받으려면 요 금지어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 요 카페 요 게시물에 올라가 있어요.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품 검수 엑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상품 검수를 하는 엑셀이 따로 있어요. 매크로로 만들어진 거. 예, 그거 오늘 보여드리고 사용법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셀러클럽 카페에 게시해 놓을 거예요. 요거 우리 이제 상품 설명 하단에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 FTP라고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 가입하셔야 되는데 세 분 다 가입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들도 우리 그 판매천사 프로젝트의 영상에 보면 요 가입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캡처 프로그램 준비하세요. 그냥 본인이 사용하는 거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알캡처라고 하는 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그림판 갖고도 되고요. 뭐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뭐 김프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툴을 쓰면 되는데 포토샵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배우기 너무 어려워. 그냥 무료 프로그램들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 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해야 될 거예요.